네,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의 인기가 전 세계에서 뜨겁습니다. 엔터 관련 종목 뉴스는 어떤 것들이 들려오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이 걸그룹 블랙핑크의 정규 2집 봄핑크가 이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 8주 연속 진입하면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K-팝 걸그룹 최초로 유럽 최대 음악 시상식인 2022 MTV 유럽 뮤직 어워즈에서 2관왕의 쾌거를 이루기도 했는데요.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 모멘텀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좀 상승을 보였지만 현재는 좀 하락 전환하면서 1.7%의 약세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룹 스트레이키즈의 미니 7집 맥시던트도 이 빌보드 200에서 5주 연속 차트에 진입했습니다. 더불어 발매 한 달 만인 지난 7일 기준 서클 차트 누적 판매량 300만 장을 돌파하면서 방탄소년단에 이어 단일 음반으로 3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두 번째 아티스트가 됐는데요. 소속사 JYP 엔터 보시면 최근 힘이 좋습니다. 외국인 매수 속에 10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도 1% 가까운 강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SM도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요. 네옴시티 모멘텀의 라이크의 계약 종료로 인한 디스카운트 요인도 해소되면서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본격적인 외형 성장이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 더해진 가운데 5거래일째 15% 가까운 오름폭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2% 오르면서 73,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엔터 관련 뉴스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 아이돌 하면은요, 3세대, 4세대 이렇게 나뉜다고 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팝 대중 스타죠. BTS나 블랙핑크, 트와이스는 3세대로 분류가 되고요. 4세대 아이돌 좀 아시나요? 잘 몰라요. 이 음악을 들으면 네. 같이 공감되는 형성이 되는데 네. 몸드시겠지만, 근데 그룹 명이랑 매치가 조금 안 된다. 네. 최근에 4세대라고 하면은 에스파, 뉴진스, 아이브, 르세라핌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그룹들이 있는데 3세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한편에 4세대의 대표적인 여성 걸그룹인 르세라핌 같은 경우에는 데뷔와 동시에 빌보드 차트에 바로 진입도 하고 그게 네. JYP의 공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이브인데요? 제가 항상 엔터주를 네. 그러니까 얘기할 때 네. 그 비를 통해서 번 돈을 싸지머지고 미국에 가서 테이블 돌아다니면서 미국 그 길을 역할을 열어놨다. 했었던 네. 시대가 이제는 동시다발적으로 온라인에 그렇죠. 틱하면은 이제 공개가 되는 시대가 왔다. 제가 엔터 설명할 때 이거를 항상 설명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박진영 씨의 공로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당연히 BTS 빼놓을 수 없고요. 4세대 아이돌도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 4세대 그룹의 주가 향방에 달렸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맞죠. 네. 어떤 성장이 있다가 정체가 있고 성장이 있다 정체가 있는데 만약에 하이브도 BTS 알죠. 유명하고. 근데 성장이 딱 거기서 BTS까지로 멈춘다라면 또 다른 기업의 가치는 또 증명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사 가수들이 빵빵 터지면서 계속해서 이 발판을 삼아서 여러 아티스트들이 등장을 하고 여러 국가에서 좀 국익을 달성을 한다면 주가 레벨업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도체나 우리가 다른 섹터랑은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소속 가수사들 노래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제가 맞아요, 네. 에스파는 안다고 했죠. 네. 에스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엔터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호실적인 것 같습니다. JYP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4분기에도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 실적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밝은데 현 시점에서 엔터주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차장님?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가지고 가겠지만 신규 진입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엔터주가 사실 좀 이해는 안 돼요. 왜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실적이 사실상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도 전망이 되고 있고 현재도 좋고 계속 이 최대 실적을 갱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전망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이 구간 안에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무언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기 위해서는 아예 시장이 더욱더 좋아진다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스토리적으로 붙지 않는 이상에서는 추가적인 이런 우상향돼서 뻗어나가는 주가가 이루어지기가 매우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어느 쪽으로 더욱더 연결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지금 실적에 대한 측면을 보게 되면은 사실 리오프닝하고도 엔터가 연관이 되어 그럼요. 있고 네. 그리고 앨범 수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해외까지도 한 번에 나가기 때문에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을 텐데 과연 그 다음의 스토리가 어떤 것이 나올 수 있을지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 그러니까 스토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엔터주도 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두 분의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엔터주 종목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죠. 이정민 본부장님의 엔터주는요, JYP 엔터였습니다. 앞서서 실적 이야기를 했는데 뭐 엔터주 중에서 JYP 엔터 실적은 가히 독보적이다라고 언급을 네. 할 수 있고 네. 또 리포트를 보니까요. JYP 엔터가 특히나 4세대 아이돌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스트레이키즈도 빌보드에서 또 활약을 하고 있고. 스트레이키즈. 네. 알겠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뭐 사실 숫자로 검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숫자 데이터가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MZ세대들과 전 세계 K-팝을 좋아하시는 대중들이 어떤 가수를 또 선택을 해서 그 노래를 많이 들을 것이냐, 어떤 또 팬덤이 형성이 될 것이냐, 이것이 주안점인데 우리가 그들의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못하지만 그 흐름을 읽어나가는 과정은 제가 꾸준히 하고 있다. 그래서 에스파를 알고 있다. 마음속에는 에스파, SM이지만 실적을 봤을 때는 JYP 엔터인데 24년도죠. 아까 말씀하신 4세대 4개 팀이 24년도 내년에 내후년이군요. 24년이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대기 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JYP 엔터는 여성 아이돌이 좀 저는 등장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남자 아이돌 위주로 좀 포맷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좀 그런 성장들을 좀 보여줬으면 하고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 JYP 엔터는 이때가 지금 월봉 차트입니다. 이때 2012년도, 13년도 박진영 씨가 엄청 고생할 때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변모를 하기 시작하는 이 과정들이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테이프를 들려주고 공모 테이프를 보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튜브 하나로 내 실력 이 정도야를 금방 또 알 수 있고 노래가 나오면 바로 온라인상에서 바로 공개가 된다라는 점. 네. 지금 이 정체기가 사실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죠. 이 정체기를 탈피하는 건 지금 실적 좋은 거 아는데 주가는 선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또 다른 성장은 새로운 아티스트의 등장이에요. 그래서 엔터주들 좀 나이가 내가 많다고 해서 엔터주를 잘 모른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요즘 아이들이 어떤 가수를 좋아하는지 유튜브에서 어떤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시면 이 흐름을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엔터주 중에서는 실적이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는 JYP 엔터를 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께서는 또 어떤 엔터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만나봐야겠죠? 차장님의 엔터 종목은요, YG 엔터였습니다. 최근에 YG 엔터 하면 뭐 계속해서 4세대 이야기만 나오고는 있지만 YG 엔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블랙핑크고 지금 빌보드에서 굉장히 8주 연속 활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사실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SM 아니면 JYP 고르는 거 맞아요. 거기에 따라서 대안이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 주가적인 부분을 보게 됐을 때는 확실히 YG 엔터가 다른 이런 이 엔터사들보다 주가 조정을 훨씬 더 가파르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한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적인 이러한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걸 첫 번째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적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적이 3분기 때 유일하게 컨센서스를 하회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블랙핑크 관련된 매출액이 3분기 때 이 정도의 인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던 것이 이 정도 덜 인식이 되고 그것이 4분기 때로 넘어간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4분기 때 조금 더 많은 부분 잡힐 수 있다는 점, 뭐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오히려 4분기 때 실적이 3분기 때 기저효과로 인해서 더욱더 돋보일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에 대한 이 충분히 모멘텀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4세대에 대한 아이돌이 아직 좀 없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쯤에 이제 여자 아이돌 그룹이 출시라는 표현은 그렇고 데뷔를 이제 하죠. 데뷔를 네. 이제 하게 될 텐데 과연 거기서 어느 정도나 좋은 퍼포먼스를 기록을 하는지가 YG 엔터가 추가적으로 박스권에서 중간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더욱더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결정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엔터와 관련해서 두 분의 픽은요, YG와 JYP였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